음소거는 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록이 시작이 됐군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하기에 앞서 원래는 제가 강의를 따로 만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브론즈 빌더 리더십 포럼 자료에 올라온 걸 보니까, 사실 한국아미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쉽도록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A 컨텐츠에서 그 사업 설명에 필요한 툴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실전에 나가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설명하고 안내를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한국아메이 자체가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설명하길 바라는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은 직접 만든 자료들 대신에 조금 거기 있는 거를 많이 인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평소에 설명하는 스타일과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한국어에서 바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설명하는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트렌드를 조금 잘 읽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여기 있는 자료들은 A 컨텐츠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엑기스만 딱딱딱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아니면 40분 동안 못 끝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 점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현실 점검에 대한 얘기를 항상 들어왔고 또 해왔지만은 가장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요거예요. 소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경기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뭐 건강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다 떼놓고 사람으로서 이제 오래 살 거다라는 거를 가장 큰 리스크로 한국아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초고령화 사회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앞에 사실 다가온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나도 다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는 이 페이지의 키포인트는 오래 산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래 사는데 근데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나 나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업의 평균 수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7년에 12년 예상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여기 미국의 S&P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2년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좀 평균치를 전 세계적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 페이지로다가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앞에서는 120살까지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인 이후에도 적어도 10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12년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경제 활동을 10번 이상의 기업을 갈아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10번의 기업을 갈아타는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이 될지도 의문이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기본적인 의문문으로다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그 옆에 이제 은퇴 시기 함정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50세가 안 되게끔 이제 변했고요.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은 72.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빨리 은퇴가 된 다음에 굉장히 질이 낮은 수준의 임금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를 하다 보니 아, 내가 지금 좀 뭔가 나만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동아일보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AI에게 빼앗기는 일자리를 조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뭐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젊은 애들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시대 현실을만 봐도 사실은 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직업의 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직업들이 이미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논지는 오래 살 건데 그 오래 사는 거 준비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 어딘가에 이제 의존해서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여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문으로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멀리까지 보지 않아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페이지에서 요 무소득 기간을 가장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에는 뭐 다 얘기를 드린 거고 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 우리가 무소득 기간이 34.3년인데 저희 한국아메에서도 요즘에 웰리스라는 그 마이 웰리스 랩이 좀 있으면 출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건강하게 늙고 싶어서 나오는 건데 그 구간이 여태까지는 건강하지 않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 무소득 기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득은 없는데 너무 많이 아파갔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지금 사실 50대, 60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 혹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저 같은 20, 30대 분들이 더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게 훨씬 더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만을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내일을 조금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보시게 되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원잡은 잘 없어요. 기본적인 뭐 투잡, 쓰리잡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옛날과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들을 서슴없이 해요. 근데 그 서슴없다라는 게 사실 기성세대 분들은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너무 리스크가 세지 않냐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금 적금 해가지고는 전혀 준비가 될 수가 없는 시대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제 주변에 그리고 또 M4 세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희망 자체를 조금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사실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살더라도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실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엔잡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로 요 아메이라는 거를 조금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메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뭐 굳이 다른 수단이라던가 선택지를 조금 내가 가지고 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가까이 오고 있는 이 기회, 별거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저도 좀 까이고 왔는데, 그렇게 까여주는 스폰서가 있는 게 감사한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한국아메이는 1988년에 정확히 들어와서 9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글로벌 아메이는 이제 1959년에 이제 세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대기업들이 납품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분들이 더불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업주 사진이 보이지만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로건 자체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말로는 잘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최소한 기회는 주고 싶다라는 걸 이제 195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6.25 끝나고서 한창 이제 회복기일 때 이제 일찌감치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부분이 자유가족 희망 보상 그리고 이제 6가지 캐치프라이즈라 그래서 성취,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책임감, 개인가치 존중, 자유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사실 이 페이지가 우리가 가치와 비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무나도 심도 깊게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기초사업 설명이다 보니까 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비즈니스구나 라는 정도만 조금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기존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지금 가치와 비전을 새해 1월 달에 월말에 잘 가지고 가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보시거나 아직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나는 일단 잘 살고 싶은가에 대한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왜냐면 오래 살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제공이 됐는데 모두에게 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장점이 있어요. 잠시만요. PPT가 안 넘어가. 이거 보시게 되면은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조금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를 넣은 건데 일단은 소자본인데 무자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어쨌든 돈 좀 들었거든요. 뭐 3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커피값 들고 밥값 들고 교통비 들고 이것도 무자본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자본이 들어간다라는 거. 적어도 사무실을 차리진 않아요.
무점포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혹은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기 싫으면, 오래 걸려도 내가 그냥 하면 돼요. 무경험으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일단은 전업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면서 추가적인 시간에, 말 그대로 N잡의 하나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저는 아메이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도 있고 특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국 아메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겠지만은 과학연구소 및 첨단 기술을 가진 게 75곳이 있고요. 특허 및 출원 중인 특허가 여기 이제 750개 플러스 알파가 사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 아메이 본사 정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축소해서 얘기를 조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혁신 과학 전문가가 약 800여 명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쓰고 있는, 바르고 있는, 하고 있는 모든 제품군들이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통해서 반품을 해주지만 반품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 아메이뿐만 아니고 글로벌 아메이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케팅이잖아요. 사람들이 제품이 좋아서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조회사예요. 유통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군들이 있지만 어쨌든 다른 모든 제품들이 다 빠지게 되더라도 이 질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 코어 라인 700개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 700개가 요즘에는 전부 다 생필품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건강 비타민 이런 거 다 생필품이고 요즘에 뭐 한국에서 화장품 안 쓰면 사람 아니잖아요. 남자도 엄청 쓰더만. 그쵸? 그리고 그 외에 뭐 탈모 시장, 정수기 시장, 청정기 시장,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냄비라던가, 그쵸? 오래 쓰는 냄비, 뭐 세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스폰서님과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또 혹은 가이드를 받다 보면 훨씬 더 잘, 예,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예,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이 페이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에는 사실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많이 해주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아메이의 방주성 전무님의 강의를 조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외 평판 관리 쪽 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아메이 그런 부서가 있어요. 평판 관리 부서.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다단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오해를 가지고. 그래서 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2세대 한국 아메이, 3세대 한국 아메이는 혹은 또 이제 글로벌 아메이는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의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 지금 이 페이지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그냥 한국아미 상생 전략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를 ESG라고 연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ESG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 그 다음에 SA 소셜 사회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G governance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원래 합친 용어인데 우리가 상생하고 있는 이 자체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ESG를 해나가야 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그 방주성 전무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제품의 질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해내는 그런 것까지 사회적으로다가 또 이런 그룹핑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 환경이야말로 한국 아메이가 진짜로 추구하고자 하는 ESG이다.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마케팅적으로 누군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개념뿐만이 아니고 본사 자체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박세준 사장님이 계셨을 때부터 시작했던 IMF 이전의 원포원 프로젝트도 있고 또한 원포원에 나왔다가 반품 때문에 빠진 제품이 아니고 혼자서도 해외에 나가서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간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쪽으로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마 많이 아실 건데, 우리나라 트렌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미 전체에서도 한국 아미에다가 제품을 제일 먼저 내놓고,
그 시장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런 기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 자체가 지금 비즈니스의 환경이 굉장히 빨리빨리 급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정말 트렌디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나 또한 트렌디한 비즈니스 오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 이제 바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조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요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앞선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아메이가 요런 여러 가지 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판매 1위 직접 판매 아메이라고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물류 시설, 뭐 포브스지 선정, 뭐 아미 사업자 수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거 어차피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스폰서님과 더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만약 12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가지고 가는 수명 혹은 이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관점들이 내가 조금은 더 알아볼 만한 호기심을 좀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오늘 제 얘기 한 번만 듣고 뭐 하실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고런 호기심만 가지고 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알겠어.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 나갈지가 훨씬 더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미래 준비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이 아메이가 요런 것도 알겠어. 나 스폰서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컨셉이 요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요렇게 기본적으로 소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달 평균 30만 원씩을 쓰게 되잖아요. 요거 사실 굉장히 적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인 가구는 혹시라도 요 정도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안 바꿔 놨는데 요즘에 통계청에서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봤는데 기본이 한 50에서 100만 원 쓰더라고요. 단지 이제 뭐 쿠팡, 뭐 G마켓, 옥션, 뭐 마켓컬리 등등 해서 각자 나 쪼개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하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다 합치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썼었을 때 그 캐시의 극소량이 그 마켓에 있는 캐시백 가방에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5,000 포인트가 넘어갔었을 때 쓰게 되는데 거의 못 모으죠. 예, 포인트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럼 소비가 지출인데 이건 그냥 단순 소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 요렇게 그냥 바꿔 쓰면 된다. 그래서 그래. 아메이로 바꿨으면 되는데 아메이에서 바꿨었을 때는 요런 크게 '네 가지 혜택들이 있대.'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택배 서비스하고 DC 그쵸?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는 뭐 말씀드려도 잘 안 하는데 100% 만족 보증제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반까지 사용했었을 때 3 개월 이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어 라인들 제품군들을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요 얘기 해준 다음에 꼭 그러면 소비자분들한테 혜택이네요. 그래서 전혀 내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가 없네요라고 꼭 얘기를 해 드려요. 인지를 해 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소비를 바꿔보는 게 전혀 손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포커스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요거 가지고 이제 네 번째 35% 캐시백을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노력순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차피 쓰는 거 그냥 아메로다가 모아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요런 기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거를 꼭 잘 이해를 시켜 주시면은 너 "야 너는 뭐 아메에서 무슨 100만 원씩 쓰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서 10만 원 사고 저기서 20만 원 사는 거 그냥 아메에서 100만 원 쓰는 거야."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 제대로 원리 이해 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히고 혼나고 "나 아메이 소득 줄여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요거 제가 아까 전에 120 살까지라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 요게 사실 저희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요즘에는 그 웰 에이징이라 그래 가지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988에 1234를 많이 꿈꾼대요. 이게 뭐냐면은 99 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아프다가 4일 날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어차피 병원에서 살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사는 거면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60세부터 아플 거냐, 99세부터 아플 거냐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암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앞에 그 초고령화에 대한 내용을 넣은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그로잉랩, 마이웰리스랩, 그리고 사실 두피 측정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고 저희가 마이핏도 나오고 있고 뭐 라이트도 나오고 있고 해서 옛날에는 질병이 생기면은 이제 처방의학이라는 쪽으로다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방의학 쪽으로 이게 나아간다고 해서 내가 미래에 미리 아플 걸 계산을 해서 혹은 내가 알 수 있게 돼서 미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죽기 전에 하루 이틀만 아프고 싶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쵸?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앞에 내용에다가 넣지 않고 지금 요 생필품 브랜드 체인지 플러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같이 채워주다 보면 비즈니스는 사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오케이. 나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알겠고 아미가 요런 거라는 거 호기심도 생겼어. 그리고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소비를 모으는 거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어쨌든 소비를 모아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돈은 이거 다단계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필드에서 매번 듣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소득의 원천이 뭐 제조회사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 사실은 뭐 요즘에 뭐 직거래라는 거 다 알고는 계시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보시면 옛날에는 요렇게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 200원 하면은 원래 요즘에는 훨씬 더 비싼데 계산상으로 편하게 1,000원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대적인 변천 흐름이 요거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월마트에서 '아 이거 중간 유통 마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쪼끔 줄이면 사람들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마진은 본인이 다 가져가는데 30% DC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700원에 가지고 가요. 예. 대신에 이제 교외에 요렇게 쪼끔 차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컨셉이 월마트가 미국 기업이었었기 때문에 쪼끔 고렇게 차 끌고 가는 게 익숙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 나 거기까지 가는 것도 쪼끔 싫은데.' 그랬을 때 나온 게 이제 인터넷 홈쇼핑.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해서 이제는 집에서 주문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은 뭐 더 심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30% DC인데 플러스 택배를 또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택배 전쟁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택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사실 당하고 있는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빨리빨리라는 컨셉 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가지고 가는 이 유통 과정의 최종 흐름은 지금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은 축약이에요 요거. 직거래잖아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아메이는 1959 년도에 이제 원가에다가 쪼끔 더 요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제품의 질을 올리고 지금 위에서처럼 30% DC를 넣어 줘서 700원에 해 줘요. 그래서 요게 유통의 축약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데 위에 사실 유통 과정이 있었던 이유 자체가 아니 제품을 만든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소비자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알린 노력만으로도 그 중간에 유통 마진을 가지고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거래가 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컨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컨셉 뭐지? 제가 가치와 비전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다.' 혹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떻게?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플랫폼으로서. 그쵸? 그러니까는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매니아 소비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최대 35% 캐시백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300원에 최대 35% 캐시백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뒤로 쪼끔 이렇게 많이 넘어가야 되나 괜찮나 모르겠네. 여기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연매출이 1조 2,16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잠시만요. 너무 많이 넘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가면서 실제로 약 5천억 정도의 돈을 노력순대로 분배가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요 300원의 그 기준이 실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백을 실제로 어떻게 분배를 해주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메이는 의무 구매는 없지만 캐시백을 주는 최소 요건이 30만 PB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30만 PB씩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만, 내 그룹 매출, 그러니까 아메이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연결을 하거나 소개를 하지 않았다면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매출을 합산을 해줘요. 그래서 꼭 내가 20만 PB까지 쓰지 않아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계산상으로 편하게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소득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노력순과 후자 선입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폰서가 나한테 알렸고 내가 A와 B한테 알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형적인 피라미드 다단계 구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을 했었을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갔냐라고 물어본다면 스폰서라는 표현을 요즘에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꼭 물어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들이 질문에 빨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설명하기 급급해서 설명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들 질문 아니,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A하고 B가 노력순과 후자 선입금 중에서 후자 선입금의 요건으로다가 먼저 가져가게 되면 여기 20만 PB에 대해서 3%죠? 이렇게 6천 원 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한국 아메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아메이는 옆에 가격표를 보시게 되면은 PB라는 게 있어서 포인트 밸류가 있고 그 옆에 BV라 그래서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볼륨이 1.73배로 더 높은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해 가면서 우리가 자격 요건은 PB로 계산을 하지만 실제 캐시백은 비즈니스 볼륨, BB로 갖다가 우리한테 캐시백을 조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산정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오늘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일단 BB 말고 PB로 계산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A하고 B한테 알리지 않았다라면 아미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쓴 노력 플러스 알린 노력, A하고 B한테 알린 노력을 40만 PB를 더해줘서 6%가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60만이니까. 그러면 66에 36, 3만 6천 원인데, 자, 이 3만 6천 원이라는 돈 안에는 내가 쓴 노력도 있고, 내가 알린 노력도 있고, A하고 B가 쓴 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A하고 B가 쓴 노력은 6천 원씩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러면 2만 4천 원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실제 캐시백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최초에 나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내가 A하고 B한테 알리지 않았을 거니까 노력이 이렇게 합산이 돼요. 다. 그러면 다 더하면 80만이죠. 그러니까 86에 48 해서 4만 8천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A, B의 노력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3만 6천 원을 빼주면 나는 실제로 12,000원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통해서 꼭 보여줘야 되고 내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메리카 다단계는 맞지만 일반적인 다단계와는 다르게 이게 소득의 노력순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쓴 노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A하고 B는 6천 원이 들어갔고 S하고 나를 보게 되면은 S는 나한테 한 번 알렸지만 나는 두 번을 알렸어요. 그러니까는 쓴 노력 6천 원 플러스 여기 S는 한 명 알렸으니까 12,000원, 나는 2만 4천 원이 적용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뒤에 큰 캐시백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사업을 전달하고 싶다면.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앞에 이제 그런 구조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 재밌어가지고 C한테도 알리고 내 전체 매출이 9%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세 그룹이 3%가 넘어가고 내 전체 매출이 9%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캐시백은 한 10에서 15만 원 들어가는데 브론즈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나도 써볼 수 있고 또 샘플로도 줄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조금 발전될 수도 있겠죠. A와 B와 C가 6% 이상이 넘어가게 되고 내가 전체 그룹이 15%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브론즈 빌더라고 해가지고 요때는
원래 캐시백은 원래 15%는 50에서 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곱하기 30%를 더 줘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제가 지금 요것도 조금 적게 쓴 거예요. 실수령액이 70에서 최대 한 120, 13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많이 아마 캐시백이라던가, 아니 캐시백이란다. 월급이라던가 내 생활 수준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추가 소득적으로다가 좀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노력순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요거를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앞에 노력순이라는 걸 이해를 해드린 다음에 요거를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고 어차피 120세까지 사는 거 내가 건강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순서에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요거를 뛰어넘어서 요 부분 이제 넘어가는 건데 1000만 PB를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의무 보입이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는 0이에요. 이거를 꼭 얘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되고 내 파트너분들이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도록 세 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200만 PB가 되죠. 저희는 이제 1000만 PB가 넘어갔을 때부터 독립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1200만, 110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독립 플러스 퍼센테이지가 2%가 올라가서 23%를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 그룹 PB 전체는 자 이제 276만 원이 상계가 되는데 자, A, B, C한테 이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A는 60만 원, B, C도 똑같이 60만 원이잖아요. 왜? 15%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이제 더해주면 180만 원을 빼주게 되죠. 그랬었을 때 요렇게 96만 원이 상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비비도 그렇고 계산을 좀 해볼까 봐요. 자, 나의 총수익을 보게 되면은 96만 원 곱하기 1.73배 하면은 166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브론즈 빌더 구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브론즈 빌더라는 게 꼭 6%만 하고 400만이 돼야 브론즈 빌더가 아니고 브론즈 빌더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1000만 PB가 넘어가면 브론즈 빌더 소득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66만 원에 대한 30%를 더하면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서 한 21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실제 네트워크의 그림이라던가 구조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원래는 요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0 뭐 300만 원, 400만 원 나온다라기보다는 요게 이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돼서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거 인세소득이고 자산소득이잖아요. 나는 건물을 살 돈이 없는데.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예,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700여 가지 제품들은 전부 다 생필품에 속해요. 내가 지금 숨 쉬면서도 쓰고 있고 매일같이 쓰고 있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고 그다음에 신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양 리더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겠지만은 뭐 슬리핑 블루밍 마스크다, 뭐 냄비가 새로 나온다, 얼마 전에 뭐 전동 칫솔 나왔다, 뭐 다양한 펄 선물레트가 새로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매번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큰 리스크인데 저희는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 수가 매달마다 증가를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툴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험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설명을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이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제 현장에서 많이 까이면서 어떻게 설명을 더 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경험이 늘다 보니까 이게 잘만 만들어지면 당연히 매달 나올 수 있겠죠. 평생 나올 수 있고 상속될 수까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상속세 없이 3대까지 일단 상속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런 1000만 PB가 넘어가게 됐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는 0 PB 썼는데 A가 1000만 PB가 넘었죠. B와 C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독립이라는 표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1000만 PB가 넘어가는 내 파트너가 나왔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 A그룹 전체에서 이 1차 보너스가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때는 여기 이 리더십 보너스라는 거를 내가 받게 돼요. 6%. 그래서 요렇게 받아간다. 요거는 뭐 캐시백을 계산하진 않지만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실제 여기서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왜? 소득이 일단
얼추 그래도 이렇게 소득이 커지게 되면은 아메 비즈니스를 함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과 비전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봐가지고 뭐 1000만 PB 1년에 한 달 하면은 SP라고 하고요. 3달 하면은 GP라고 하고요. 6번 하면 PT라고 해요. 요 수익은 얼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익은 비슷비슷하고요. 요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PT 이상부터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본사 축하가 된다라는 거. 브론즈빌더 리더십 포럼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또 PT 세미나 한다라는 5월 달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1년 내내 하면은 이제 경주에서 한다라고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약 연봉은 요것도 제가 굉장히 미니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여행 점수가 충족으로 여행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이제 PT 이상의 그룹을 두 그룹을 독립을 시켜 주시고 내가 사이드로 400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파이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내가 세 그룹을 이렇게 독립을 시키게 되면은 그리고 사이드가 없어도 돼요. 이때부터는 에메랄드하고 또 6그룹을 독립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핀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둬도 충분히 비즈니스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걸 통해서 내가 내 사업의 성과를 얼마큼 만들어 가는가가 120살까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안정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고 또한 제가 이 세대로서 많이 느끼는 거는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의 기성세대 1세대 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장을 해나가는가에 따라서 단순히 소득뿐만이 아니고 그런 정신 세계가 자녀한테 상속이 되면서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거를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만약에 들어오신 분이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게 내가 1세대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내 부모님은 안 했지라고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마지막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달려왔어요. 40분 만에 끝내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리치 디버스께서 이 고인이 되셨는데 지금 저희가 1월 29일이죠.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을 마감하고 있는지 혹은 이번 회계연도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짜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꿈목록도 많이 작성하셨을 거고 회계연도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셨을 건데 내가 어떻게 지금 당점을 찍는가에 따라서 이번 회계연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 혹은 그 다음 회계연도에 내가 훨씬 더 비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본인의 나이가 뭐 20대든 뭐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어차피 120살 정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0대고 누군가가 지금 60대라고 한다면 그 60대이신 분이 120살 되면 제가 90세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었을 때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동행자로서 얼마나 서로에게 멋진 동기부여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오늘 제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번에는 또 의미를 더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제가 아주 알뜰하게 40분 만에 끝내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유 중지하고요.